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유관계와 불가분성.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가 존재하겠죠. 참고로 이제 제가 이해 편의에서 요역지와 승역지 붙여놨잖아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상린관계이기 때문에 근접한 거리상의 근접한 토지에 대한 주의 토지 통행권이 문제되지만 통행 지역권은 좀 거리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데 실무적으로는 주의 토지 통행권과 그 다음에 통행 지역권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드시오 완성을 기초로 해서. 자, 그런데 승역지, 요역지 뭐죠? 토지예요, 둘 다. 그러다 보니 공동 소유, 특히 공유인 경우가 있겠죠. 즉, 승역지가 공유거나 요역지가 공유거나 아니면 요역지, 승역지 모두 공유인 경우, 그 경우를 전제를 한 겁니다. 어떤 경우면 요역지가 공유면 지역권은 지금 요역지는 사용가치 증가잖아요. 여기에 승역지에다가 도로 등은 통행시설 설치함으로써요. 항상 이 패턴,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지분만을 위해 존재할 수 없다. 공유면 지역권은 자 사용가치에 볼 때 하십시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용익물권의 공유 지분에 대했을 때 공부를 했을 때 공유 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지분은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사용가치라는 용익물권에서는 설정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분에 대해서만 사용가치를 설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용가치는 전체 한 피치 전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관념적인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지분은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익물권 설정할 수 없다. 그런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지역권은 어느 지분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분은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념적인 것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사용가치는 한 피치 전체인 거지 어느 의 지분에서 측정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분은 관념적인 거예요. 오히려 공유물의 일부에 있어요.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죠. 사용 권리를. 자, 그때와 좀 같이 떠올리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승역지가 공유면 그 지분이 지역권의 대상이다. 이건 지분 자체에서 용익물권이 설정될 수 없다는 표현과 막 일맥상통하고요. 그때의 공유 지분의 용익물권 설정 불가능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때와 같이 좀 연관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역지 따르면 이렇게 지분에 대해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이 설정될 수 없다. 지분은 관념적인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공유면 1인에 관한 지역권의 성립, 소멸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명은 어느 한 방향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지역권의 요역지나 승역지 공유면 1인에 관한 지역권의 성립이나 뭐가 됐죠? 성립이나 소멸의 사유가 생길 때는 법적 운명은 어느 지분에 대해서 지분별로 나눈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소멸이면 다 같이 소멸하고 성립하면 다 같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성격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자를 설정할 수 없다는 관념 때문에. 그리고 지분은 관념점이라는 거죠. 사용가치 증가를 어떤 지분의 특정에서 설정할 수 없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러면 민법은 어떻게 정하냐? 일률적 방하는데 정한다는 얘기는 운명을 성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 방향인 겁니다. 근데 그건 법에 따라 정해지는 건데 이게 지역권의 불가분성이에요. 개념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명은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민법은 어떻게 된다? 성립 내지 종속하는 방향으로 운명을 정했다는 겁니다. 즉 소멸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지역권은 어느 방향으로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 성립이나 존속 방향으로 운명을 정했지 소멸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소멸된다는 것은 틀린 지문이고 소멸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맞는 지문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립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소멸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자,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토지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자, 소멸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293조 1항에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즉, 토지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나 이거는 요역지 입장이죠. 토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사용가치를 받는 이익을 받는 거니까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해요. 소멸을 금지시키고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 이게 반영된 겁니다. 토지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편익에 제공된 토지가 승역지예요. 승역지 공유자 1위는 지역권을 소멸하지 못한다. 요역지든 소역지든 소멸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제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역지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하여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면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만약에 소멸하게 한다면 X예요. 묻는 것은 출제자는 이걸 물을 거거든요. 또 하나, 승역지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소멸을 금지시키고 있다. 공유하겠다. 그 다음에 항상 공유가 나와요. 이게 요역지든 소유든 공유자. 그래서 공유자 포인트는 공유자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배경은 이 배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해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 기억하시는 건 이겁니다. 포인트는 공유자, 지역권과 관련되니까 요역지나 수용지겠죠. 그리고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풀 때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이를 취득한다. 소멸을 금지시키고 성립이나 존속을 가는 거잖아요. 소멸을 금지시킨다는 건 반대말이죠. 성립이나 존속 방향을 정한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존속하는 방향 운명을 정했다. 그 반대말은 소멸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야. 이거 지금. 소멸을 금지시키는 얘기는 존속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취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한다고 가야겠죠. 존속하는 방향이니까요. 소멸의 반대말은 취득이잖아요. 그럼 이건 맞는 말이죠. 소멸을 금지시킨다. 그 얘기는 취득을 시키는 거겠죠. 취득할 때는 취득한다. 따라서 점유권의 시효의 취득 시효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시효 중단. 모든 공유자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유자의 1인만 취득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원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 표현도 잘 기억하십시오. 예, 자, 이 파트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1인이 취득하면 나머지 공유자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 시효 중단은 전원에 대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배웠죠. 지역권의 불가분성 했을 때 원래는 이제 공유관계 불가분성인데 지역권의 불가분성에서 배웠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1인의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소멸을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취득하면 다 같이 취득하고 소멸시켜. 그러면 반대말은 소멸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 길잡이에 나오는 내용을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나씩 익히시면 혼동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이걸 그냥 생으로 보게 되면 암기할 수밖에 없는데 좀 암기가 쉽게 안 돼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소멸을 금지시킨다는 맞는다. 취득하면 취득한다. 취득시효 중단 효과는 전원에 대해 생각한다. 왜 그랬을까? 1인이 취득하면 취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공자에서도 효력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성립과 존속으로 정했고 소멸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공유관계의 불가분성, 그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거. 민법은 소멸을 금지시키고 있고 가급적이면 성립하고 존속하는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이해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로써 자 마지막으로 지역권의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의 물권적 전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 같은 경우도 근데 비중이 있게 다르진 않았어요. 일단 지상권에 대해서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점유를 존재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그리고 방해제거 청구권이 있겠죠.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을 안 씁니다. 오히려 지요건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과연 점유를 전제로 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민법 불권편에서는 213조는 준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단지 방해 제거 청구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관련해서 지요권의 물권적 청구는 시험에 출제가 간혹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 지요권자는 214조는 행사할 수 있지만 즉 방해 제거 청구권, 배제 청구권, 예방 청구권, 방해 제거 예방을 합쳐서 배제 청구권 이렇게 하는데 214조는 행사할 수 있지만 213조는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권은 승역지, 즉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지역권자에게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승역지에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고 여기에 통행시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통행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했을 때 지역권자가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 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는데 왜냐하면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가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유가 돼 있어야 반환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지상권에서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 이유는 지상권자는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한 없이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하는 규정은 지역권 준용한다? 아니다. 213조가 이 얘기는 213조를 준용하냐? 준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표현 잘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특징이 있으니까. 지상권, 전세권 관련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묻지 않습니다. 지역권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대표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가 지역권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권에서는 회수 청구권. 왜냐하면 침탈이라는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준용한다는 얘기는 뭐 이겁니다. 법률 용어인데 상식적으로 소유권에서 우리가 소유권을 배웠죠. 소유권 그리고 제213조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200조에서 방해 제거 청구권을 규정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역권에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몇 조가 몇 조, 내용들 불가분성, 지역권의 불가분성, 공유분 쭉 나오다가 제 몇 조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준용 규정. 제 2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역권의 경우에는 제 214조를 준용한다. 214조 내용이 뭐예요? 방해 제거,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죠. 그러면 지역권자는 214를 준용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 상대해서 방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식입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준용 규정했고 214조 준용한다. 제 몇 조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214조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213조는 안 하잖아요. 213조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법에서 왜 그걸 213조를 준용하지 않은 이유는 지역권은 승역지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안 한 거다. 그 배경은 그런 겁니다. 이제 이해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전세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